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검찰 얘기입니다. 자, 검찰이 요새 좀 이상해요. 검찰 그동안 정말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검찰이 지금까지는 엄청 강한 조직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죠. 사실 이쯤 되면은 항복할 때도 됐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드디어 검찰이 항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찰이 붕괴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내부적으로 붕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있대요. 다른 때보다 사표를 낸 사람들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표를 낼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요. 검찰 인사가 내년 2월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달, 1월 달 사표가 아마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정말 더럽게 찔기게 버텼던 검찰, 그들의 반란이 이제 진압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탈출은 지능순이라고요. 자, 제가 세 번째 주제, 마침내 무너지는 검찰, 검사 탈출 러시 시작됐다입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올해만 검사 161명이 사표를 냈다.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였다. 근데 그 중에 저연차 퇴직자가 51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이다. 검찰개혁으로 사기가 저하됐고 특검 차출로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근데 기사 참 더럽게 썼어요. 특검 차출로 인력이 부족했다. 인력 부족했다고 지까지 그만둔다고? 아니, 인력이 부족하면 나가고 싶다가도 야, 이 고비는 일단 넘기고 좀 여유 생겼을 때 그만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회사에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 사표 냅니까? 보통 자, 요 프로젝트 끝내고 조금 여유 생기면은 그때 내가 사표 내겠다고 하지. 한참 지금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표 딱 던져요? 안 하죠. 특검 차출 인력난 영향이란 요 기사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사야. 이거는 기자가 자기 그 상황만 놓고 생각해 봤어도 이런 식의 말은 못 할 겁니다. 아무튼 검사들이 지금 사표를 내고 있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표를 낸 검사들 중에서 수치를 살펴봤더니 올해가 제일 많대. 특히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들이 많이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퇴직 검사 수가 급증했다는 거죠. 자, 일단 10년차 이하 퇴직이 늘었다는 건데 22명이던 것이 43명으로, 그러다가 점점 38명씩으로 약간 주는 것 같다가 올해 다시 몇 명으로 50명이 넘게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61명이 퇴직을 했고, 최근 10년 동안 뭐 10년차 이하 퇴직이나 혹은 전체 총 퇴직 수나 최대치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요, 일단 퇴직자 수가 늘어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10년 미만 근무한 저연차 검사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대충 한 7, 8년 차에서 많이 나가더라고. 근데 그럴만해. 자, 여기서 아까 일부 언론들은 검찰 개혁 때문이다, 혹은 지금 특검 때문에 인력난이 심해져서 그래서 도망가는 거다 라는 식으로 희한하게 쓰고 있는데, 그거는 순 엉터리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법시험을 합격했던, 로스쿨을 합격했던 법조인들이 왜 검사를 하겠습니까? 검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출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세를 하려면, 검사가 출세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 중에서도 예, 눈에 띄는 걸 수사해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정치 검사인 겁니다.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건드려서 그래서 명성을 얻고 명성을 얻어서 출세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정치 검사의 기본 라인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검사가 정치권에 진출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를 해서 그래서 정치권으로 진출하거나 출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검사는 출세하려고 가는 건데 출세길이 막혔다? 그럼 어떻게?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저연차일수록 더 심하겠죠. 야, 내가 보니까 검사로 출세하기는 어렵겠고 검사하다가 정치할 수도 없겠고 차라리 변호사가 낫겠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검찰 개혁 때문에 빠져나간다? 개뿔. 아니야. 검사가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출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검사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퇴직을 하지? 이유가 뭘까? 진짜 지난 10년 동안 다른 연도의 퇴직자보다 많이 늘었나?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주제, 검찰이 붕괴되고 있다. 드디어 검찰의 반란이 진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나?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8년간 검사 퇴직 추이라는 겁니다.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21년, 22, 23, 24 작년까지 이 퇴직자 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020년 이전까지 일정 숫자를 유지를 했어요.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들어서자마자 확 뜁니다. 2배가 늘어서요. 2021년에 79명이 퇴직을 했는데 윤석열이 들어서자마자 78명이나 퇴직해버립니다. 갑자기 2배가 뛰어버렸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 개혁 때문에 이렇게 퇴직이 많아졌다며. 근데 당시 검찰 개혁 한동훈이가 다 무산시켜버렸잖아. 그런데 2022년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야? 그리고 많아진 숫자가 쭉 유지가 되죠.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 161명이 나가는 겁니다. 늘기는 늘었어요. 자, 근데 언제 많이 늡니까?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많이 늘어요. 2022년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된 그날이에요. 그 해예요. 그때 검사들 수가 퇴직 검사 수가 2배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네. 이거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검사 해가지고 출세하기 어렵겠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이 딱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랄을 딱 떨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돼가 지멋대로 해짓고 다니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 모두가 뭘 봅니까? 야, 검사들 순 양아치들이네. 이미 그때 우리는 검사들의 본질을 알았어요. 따라서 향후에는 검찰 출신이 출세하기 어렵겠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수수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 야, 검사 출세하려면 검사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나간 겁니다. 그만큼 검찰의 힘이 빠졌다는 것이 될 것이고 검찰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도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도 어쨌거나 퇴직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저는 여기서 퇴직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올해 검찰 퇴직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30명으로 한 해 전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갑자기 획 늘었어. 왜 획 늘었냐? 예, 그 검사들이 항명했지 않습니까? 항명하면서 사표 낸 새끼들이 몇 명 있죠. 걔네들이 사표 내면서 갑자기 퇴직자 수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검사들 지들이 일부러 숫자를 늘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최근 10년 동안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검사 퇴직자 수가 가장 많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검사만 지금 퇴직자가 많나? 지금 다른 공직은 없나요? 자, 보세요. 이거는 엊그저께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경기도에도 6급, 7급 공무원들이 대거 이탈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충남도청도 MZ세대 공무원 80명이 떠났다라고 하죠. 자, 이투데이 기사인데요. 철밥통이 깨지고 있다. 공직에 들어선 지 1년 만에 퇴직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검사들만 인기 없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자체가 인기가 없어. 그중에 이제 그나마 검사들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출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권력을 쥘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 더 이상 검사가 출세할 수도 권력을 잡을 수도 권력을 휘두를 수도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이랑 다를 바가 없지. 그러니까 쑥 나가는 거야. 예? 근데 계속해서 아유 정말.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인사혁신처 자료인데요. 최근에 스스로 그만둔 8급, 9급 공무원, 이제 어린 연차, 저연차 공무원들이죠. 1,300명이 나갔어요. 보세요. 그냥 공직 사회가 요새는 별로 인기가 없어. 그래서 다 나가는 거야. 그나마 검찰은 버텼는데, 버틸 수 있었던 게 검사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버텼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현상, 검찰의 퇴직자가 증가하고 특히 저연차 젊은 검사들이 퇴직하는 거는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실게요. 2023년 7월 20일 기사입니다. 그쵸? 근데 보면 뭐라고 돼 있다? 지난 1년 새 2배가량 증가한 젊은 검사들의 퇴직. 그것도 2022년이네. 윤석열이 딱 대통령 하자마자 이렇게 됐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예. 사실은 검찰의 매력, 검사의 매력을 없앤 거는 민주정부나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사들 스스로 윤석열이가 없앤 거란 말이야. 2022년에 이렇게 많이 됐잖아.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지금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여파가 이어지는 거지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니란 거야. 기자들이 제대로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기사를 못 씁니다. 근데 이 기사 오늘 보세요. 연합뉴스를 비롯한 모든 언론이 다 받았었는데 문장이 똑같아.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연합뉴스 기사나 뉴시스 기사나 KBS 기사나 MBC 기사나 한겨레 기사나 경향기사나 조선일보 기사나 기사 논조나 심지어 문장 표현까지 비슷하게 때려 박아 놓습니다. 기사의 순서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냐? 검사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기사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검사들이 많이 퇴직하고 있다는 거를 검찰이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대항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나간 거는 이재명 정부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야. 지금 기사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항소 포기 때문에 검사들이 막 실망하고 나갔다 그러는데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윤석열이 당선돼가지고 취임했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검사 퇴직자 수가 확 늘었는데 전년 대비 2배 늘었잖아. 왜 늘었는데? 그게 설명 안 되죠. 뭐냐? 검사뿐만 아니라 공직에 대한 인기 자체가 이제는 없어요.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23년 2월 기사인데요. 그리고 이건 2024년 11월 28일 계엄령 터지기 직전의 기사인데요. 퇴직 검사가 는다며. 봐.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는 거는 이미 트렌드였어요. 그리고 이제 2025년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다가 아작나고 감옥 가고 난 그 상황인 겁니다.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는 이유는요, 검찰 개혁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망친 거고요.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이, 제대로 된 검사들은 이제 검찰 조직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공격 포인트로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개새끼들인 거지, 한마디로. 자, 그러면 왜 검사들은 자꾸 검찰을 떠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출세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세하고 싶어서 검사가 됐는데 출세를 못 하는 거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거지. 이제 보니까 윤석열 같은 놈이 이제 아마 막차 탄 거로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검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변호사를 해서 출세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는 거예요. 매년 폭증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예. 여기서부터 확실해지는 거는 드디어 검찰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검찰은요, 정치 검사들이나 안 정치 검사들이나 사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뭐 묵묵히 일하는 뭐 젊은 검사들, 일반 검사들, 아니요,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 없어요. 다 하나같이 출세지향적입니다. 정말 임은정이나 박은정 같은 검사는 제가 볼 때 손에 꼽을 겁니다. 10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전국의 검사가 2,900명 정도 된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성실한 검사들, 정의로운 검사는 10손가락 안에 꼽는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다 출세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더 이상 출세할 수가 없게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세길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윤석열인 거야. 그러니까 2022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던 후에 그렇게 퇴직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계속 쭉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기저로부터 붕괴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렇다면 올해는 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느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140명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160명 나가지 않았냐? 일단 더 많이 늘지 않았냐? 이건 뭔데? 모기는 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개혁에 저항했던 고위 검사들, 소위 말해서 정치 검사들, 적폐 검사들로 찍힌 애들, 얘네들이 지금 나간 거야. 걔네들이 이번에 우수수 나갔다고. 그리고 어떻게 돼? 어찌 되기는 숫자가 확 늘어난 거죠. 놀라운 거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엔 검사 퇴직자 수가 별로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하지. 가만보니까 윤석열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가지고 지가 일자리가 좀 생길 수도 있겠거든. 그러니까 조금 버텨봤던 거예요. 그게 2024년 작년 상황이야.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뻘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올해 야, 안 되겠다,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왕창 올해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나가려고 했던 애들은 눈치 보고 좀 있을까 하다가 올해 왕창 나간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이 밑바닥부터 붕괴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치 검사들이 저항을 하고 싶지만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검찰에 있어봤자, 정치 검사들하고 보조를 맞춰봤자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길을 막을 것 같다. 그럼 나 그만두고 나가야지. 그 상황인 겁니다. 뭐예요? 예, 검찰이 붕괴되고 있다. 적어도 정치 검사들이 해체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기사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 검찰이 붕괴되고 있는 건데, 정치 검사들이 붕괴되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이상하게 기사를 썼지? 그리고 검사들은 왜 이런 기사를 내보냈지? 네. 이거는요, 딱 하나예요. 고위직 검사들이 퇴직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일종의 개업 신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퇴직하는 검사들 광고 내준 거예요. 검사가 퇴직을 해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 이거 광고 못 합니다. 이 광고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를 해준 거다? 이딴 기사들로 채운 겁니다. 광고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검사들이 갑자기 좀 폐주하기 시작하는 거, 검사들이 갑자기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는 이유가 간단해요. 검사를 하는 이유, 검사를 지원한 이유는 출세를 하기 위함인데 출세를 해서 희망이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돈이나 벌자가 된 거고요. 정치 검사가 출세길에 막히니까 퇴직자가 늘어난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딱히 더 추가할 얘기도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런 현상은 사실 뭘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예, 검찰의 해체, 검찰의 붕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된,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검사를 안 하겠죠. 그래서 검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기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사와 붙어 먹던 이 친검 언론들, 그들이 이제 정리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